저희는 처음에 그저 입간판을 비롯한 사이니지를 직접 만드는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적용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우리는 입간판이 아닌 자영업 대표님 브랜드의 신뢰감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도구를 판매한다. 간판 다는 날이 업을 재정의한 내용인데요. 하는 일은 다르지 않지만 생각을 다르게 한 거죠. 이 생각은 저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 컨셉이 바뀌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제품을 주문하시는 분들의 결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입간판을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늘어났죠. 한마디로 고객들의 성향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상담할 때 저희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민감도도 다르시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브랜딩 고민의 진심인 이상한 간판집 간판 다는 날 대표 이행곤입니다. 오늘부터 나다운 비즈니스 퍼스널 브랜드 만들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브랜드가 가진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브랜드로 자리 잡은 가게는 물리적 규모는 작더라도 상징적으로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브랜드가 된다는 건 여러분의 가게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생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와 경험을 전달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지향하면 총 3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객 충성도가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마케팅 데이터 분석 기업인 칸타르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중심적인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11%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해요. 더욱이 경쟁사와 의미 있게 다르다고 인식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무려 38%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가격 중심적이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의미 있게 다른 브랜드에 14%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사와 의미 있게 다르다고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에 김치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브랜드에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인데요. 모닝 컨설트의 Most Trusted Brand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고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매를 고려하는 것과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 신뢰라는 것이죠. 이 신뢰를 여러분께서 고객에게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발송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심지어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 자신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일은 결국 신뢰로 연계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객 충성도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진행한 The Value of Keeping the Right Customer 연구에 따르면 고객 유지율을 5% 높이면 수익이 25%에서 최대 9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이미 많은 대표님들께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SNS나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고객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작은 것을 실행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 가게만의 특별한 점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저희 간판 다는 날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이니지 제작을 20년 동안 해왔다.
라는 것을 적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퍼스널 브랜드가 꼭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브랜드만의 특별한 점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간판 다는 날을 예로 든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를 다른 간판 업체와 차별화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적어보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런 것을 찾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덜 일반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세 가지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가게는 어떤 점이 특별하신가요? 두 번째 제안은 고객들이 대표님의 가게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지 한 문장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간판 다는 날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거든요. 간판 다는 날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믿을 수 있어 라고요. 저희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대표님은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나요? 첫 번째는 대표님 가게만의 특별한 점 세 가지를 적어보셨죠. 그리고 고객들이 대표님의 가게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지도 적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브랜드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 보는 슬로건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만한 그런 대단한 슬로건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슬로건이 없었다면 이 슬로건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판 다는 날의 슬로건은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딩 고민에 진심인 이상한 간판집, 간판 다는 날입니다. 이 슬로건은 저희의 전문성과 독특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의 가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바뀌어도 좋으니까 슬로건이 없다면 슬로건을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대표님의 브랜드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는 대표님들에게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는 차별화, 신뢰,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 간판 다는 날도 단순한 간판과 같은 사이니지가 아닌 대표님의 브랜드 신뢰를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그저 평범한 가게일 뿐입니다. 손님들에게 전혀 기억되질 않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가 된다라면 대표님의 가게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브랜드가 더 유명해진다면 아주 좋겠지만 최소한 브랜드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 일반적인 가게와는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브랜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딩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판 다는 날 대표 이행곤이었습니다.